자, 오늘은요. 제임스 글렉펠더 박사가 제시한 지각 있는 우주라는 아주 혁신적인 모델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리학, 철학, 그리고 의식에 대한 우리 생각을 아예 통째로 뒤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문장이죠. 뇌는 의식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그저 전달하는 안테나 같은 거다. 이 한마디가요, 우리가 거의 진리처럼 믿어왔던 거 있잖아요.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거다, 이 생각에 그냥 정면으로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그럼 과연 진실은 뭘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문제의 첫 번째 조각, 바로 물리학에서 시작된 균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과학이라는 물리학이 기존의 현실관을 다 깨부셔 놓고는 정작 그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채워주지 못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때는 20세기 초였어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요,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대로 움직이는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기묘한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리처드 파이먼이 했다고 알려진 이 말이 당시 물리학계의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과학 철학? 그거 물리학자한테는 새한테 조류학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양자역학이 던지는 이런 심오하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그건 우리 일이 아니야, 그건 철학자들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닥치고 계산이나 해. 이런 식의 굉장히 실용적인 태도가 대세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현실이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과학이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지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바로 그 과학이 외면해버린 거대한 질문의 한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다룰 두 번째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서구 과학 세계관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현대과학을 지배해온 패러다임은 바로 물리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레고 블록 같은 물질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 내 안에 이 생생한 경험, 즉 의식은 뭐냐? 그냥 그 레고 블록들이 어쩌다 보니 만들어낸 부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관점으로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인류는 무려 7만 년 전부터 샤머니즘, 명상, 신비주의 같은 다양한 전통을 통해서 의식이라는 걸 깊이 탐구해왔어요. 그런데 서양의 과학계가 이걸 학문적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1994년,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이건 수만 년에 걸친 인류의 지혜를 거의 무시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짚어봤으니까요. 이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과학이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일어난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에 있습니다. 과학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은 딱딱한 물질로 만들어졌어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아니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바로 정보야 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어쩌면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정말 새로운 관점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가 남긴 이 유명한 말, It from bit. 이 말이 바로 이 아이디어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리적인 세계, 즉 존재, it은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재료는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바로 정보라는 거죠. 여기서 복잡계 과학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뭘 보여줬냐면요. 아주 단순한 규칙, 예를 들면 컴퓨터의 0과 1 같은 그런 기본 코드만 가지고도 생명이나 은하계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마치 우주가 어떤 단순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현실이라는 엄청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대한 컴퓨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럼 정보로 이루어진 우주가 어떻게 해서 의식을 가진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는 지각 있는 우주라는 모델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던졌던 그 핵심 질문을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과연 의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일까요? 아니면 우주에 이미 존재하는 의식을 수신하는 안테나 같은 채널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모델이 바로 통합적 관념론의 핵심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죠. 먼저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우주 전체에 깔려있는 거대한 우주적 의식의 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보가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서 이 근원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고요. 이 과정에서 우주는 점점 더 복잡한 것들을 계속해서 계산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 뇌 같은 복잡한 구조가 나타나서 그 근원 의식을 수신, 즉 채널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주가 우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모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과학적 영성이라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건 뭐냐면 과학의 합리적인 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의미나 의식 같은 깊은 경험들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세상은 아무 의미 없어 라는 허무주의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 라는 맹목적인 신앙, 그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아주 멋진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우주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핵심,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한쪽에는 우주는 그냥 우연의 산물이고 삶에 특별한 목적 같은 건 없어. 우리는 각자 외로운 존재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우주적 허무주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니야.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우리는 그 장대한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우리는 모두 깊이 연결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과학적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이야기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다시 한번 존 휠러의 말을 빌려보죠. 이것은 참여하는 우주다. 이 새로운 모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극장의 관객처럼 그냥 현실을 구경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무대 위에서 함께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능동적인 공동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관찰과 의식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 가는데 직접 참여한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아주 잘 맞는 고대의 지혜가 있습니다. 힌두 전통의 릴라라는 아주 멋진 개념인데요.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신성한 놀이나 연극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온갖 기쁨과 슬픔, 고통 같은 것들이 그냥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우주가 정말 의미로 가득 찬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라면 여러분은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